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학법정 벌써 10번째 수업이네요. 월요일 두 번째 시간 6교시 해당됩니다. 오늘은 교과서 22쪽과 23쪽 우리가 모의 재판을 하기 위해서 법정에 대한 이해를 좀 키워볼까 합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어떤 일은 누가 하고 또 자리 배치는 어떻게 되며 법정의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선생님과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고요. 앞서서 지난 시간 21쪽 함부라비 법전에 대한 부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수업도 마찬가지로 강의용 PPT 자료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출력한 학습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수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함께하면 많은 이야기 또 서로 다른 생각이 나와서 선생님도 배우고 여러분들도 배울 수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키우는 것으로 만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아쉽죠? 자, 수업 한번 살펴볼까요? 전시학습 2회 함부라비 법전 조문 A, B를 비교해 봅니다. 현대에 적용되는 법을 찾아 비교하면 함부라비 법전의 특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무엇일까요? 함부라비 법전의 특징은 동일한 죄에는 동일한 죄값을 주는,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랬죠? 복수라고 그랬죠. 복수주의. 다리를 부러뜨린 사람에게 다리를 부러뜨린다. 단 그 사람이 자유인이고 가해자도 다리를 부러뜨린 가해자도 자유인, 다리가 부러진 피해자도 자유인. 그럴 때 동일한 죄는 동일한 죄값, 동일한 죄는 동일한 죄값이 이제 벌로서 나가는 건데요. 여러분들 보세요. 자유인과 노예는 평등한가요? 평등하지 않았습니다. 3700년 전 함부라비 법전을 만들 그 당시에는 차별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죠? 그게 오랜 시간이니까 이게 이런 인간사에 있어서 차별이 없어진 거는 몇백 년이 안 될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00년? 물론 지금도 뭐 알게 모르게 이렇게 차별하거나 평등하지 못한 모습이 있지만 제도적으로는 이제 뭐 평등해졌죠. 평등해진 거는 광복 이후니까 100년이 아직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전 세계적으로도 그래요, 여러분. 노예제도가 없어진 게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3700년 전 함부라비 왕시대죠. 그래서 동일한 죄에 동일한 죄값을 줬으나 자유인과 노예는 평등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현대에 적용할 수 있어요. 왜냐면요,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하기 때문이죠. 법은 뭐 이런 사람에겐 이렇게, 저런 사람에겐 저렇게 다양화될 수 없는 거예요. 단순하고 심플하고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공평하게 적용이 돼야 정의로운 법이 되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해서 또는 돈이 없다고 해서 동일한 죄를 짓고도 동일한 죄값을 받지 않는다면 그건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겠죠. 함부라비 법전에 있던 그 당시는 현대의 시선으로 보면 정의롭지 않다고 볼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또 쓸 수 있어요. 법조문 A를 적용해요. 즉 자유인이 자유인의 다리를 부러뜨리면 부러뜨린 사람 자유인의 다리도 부러뜨려야 된다. 실수와 같은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매우 억울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또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했다면 이건 뭐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근데 실수일 때는 어떡하냐? 또 응보주의라고도 하고 또 복수주의라고도 하는데 복수주의는 동일한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똑같이 다리를 부러뜨리면 네 다리도 부러뜨려야 돼 이런 거잖아요. 응보주의도 비슷해요. 이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 가거나 보면 응보주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 행위의 원인에 따라 그 결과를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법은 그런 게 있죠. 그죠?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응보주의예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자, 두 번째 법조문 B를 볼까요? B를 적용해서 처분을 받았다면, 즉 자유인이 다른 자유인이 소유한 노예의 눈을 부러뜨리거나, 눈을 부러뜨린다래요. 눈을 뽑거나 뼈를 부러뜨린다면 자유인의 노예 몸값을 절반을 배상해야 된다. 만약 노예라면 매우 억울할 것 같아요. 그죠?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때 돈만 주면 노예는 생각하기도 끔찍하죠. 돈만 주면 노예는 생각하기만 해도 진짜 끔찍해요. 만약 노예가 자유인의 뼈를 부러뜨렸다면 그 죄값은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그죠?
만약 자유인이 자유인의 다리를 부러뜨리면 되겠지만, 한벌합의 법전에서 노예가 자유인의 뼈를 부러뜨렸다면 목숨을 내놔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어마어마하게 불평등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의 한벌합의 법은 적용할 수 없다. 즉 의미는 있어요. 그죠? 법은 평등해야 된다. 돈이 많거나 적거나 또 명예가 있거나 없거나 동일한 죄에는 상대로 동일한 죄에 상대적으로 적은 죄값을 받으면 안 된다. 즉 동일하게 죄값을 받아야 한다. 라는 이야기죠. 자, 지난 시간 정리하고 오늘 한번 볼게요. 오늘은 모의재판 따라하기 시간인데요. 여기서는 모의재판, 국민참여재판 형식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학생들의 역할을 살펴보고 학생들의 역할을 재판정에서 어떠한 모습일지 상상해 보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학교에서 하면 어떻게 하냐면 실제적으로 재판의 구성원들의 역할을 맡아서 검사는 검사대로, 또 변호사는 변호사대로, 판사는 판사대로, 또 뭐 증인, 또 참관인, 뭐 배심원 이렇게 해서 법정을 구성해서 우리가 이제 도서관에서 문학 작품 속의 사건을 찾아서 재판을 이제 준비해서 마지막 시간에 재판하는데 우리가 이제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서로 함께하지 못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해주고 자신이 하고 싶은 역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첫 번째 또 친구들과 토의해서 각자의 역할을 정하는 것은 힘들고 원격 수업이므로 자신이 하고 싶은 역할을 먼저 생각해서 전체적인 모의법정의 흐름을 이해하여야 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고 자, 재판의 구성원을 선생님이 다음과 같이 정리를 했어요. 먼저 재판장이 있어야 돼요. 재판은 한 명의 판사가 할 때도 있어요. 그걸 단독재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재판이 이게 신중하고 양심에 따라서 공평해야 되잖아요. 혼자서 하면 그럴 위험이 높아져요. 즉 혼자서 하면 치우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석판사, 아까 큰 사건일 경우엔 좌우에 배석판사를 둬요. 그래서 재판장은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을 하면서 검사, 변호사가 공정하고 평등하고 질서 있게 진행을 해서 주장과 변론을, 제일 중요한 것 사실에 근거해서 진행을 해야 돼. 근거가 없으면 죄값을 물을 수가 없어요. 형사재판에서. 배석판사는 재판장을 도와서 재판의 흐름이 치우치지 않도록 3명의 판사가 조정을 하는 거죠. 그죠? 자, 검사는 국가를 대신해서 피고인, 범죄가 있는 자에게 죄를 밝히고 죄형을 주장하는 거예요. 죄형은 뭐냐면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우리가 어느 사람이 폭력 행사를 했어요. 근데 폭력은 국가의 형법에 의해서 폭력 범죄가 돼요. 그러면 경찰이 조사를 하고 검찰에 넘겨서 검찰이 이 사람은 상습적으로 했으니까 벌을 줘야 되겠다. 왜? 계속해서 벌 주지 않으면 사회에서 계속해서 폭력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를 대신해서 검사가 범죄 있는 죄를 밝혀서 그 사람을 재판에 세우죠. 그리고 죄형을 주장한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죄를 졌기 때문에 징역 몇 년을 구형합니다. 또 징역 몇 년을 구한다. 그러니까 징역 몇 년이라는 걸 결정하는 사람은 재판장인 거예요. 자, 변호인은 피고인이 죄에 대해서 검사가 이만큼의 죄값을 줘야 돼요. 라고 얘기하면 변호인은 그게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피고인의 죄가 무죄임을 주장하거나, 그와 관련한 역할인데 그와 관련한을 쑥 빼먹었네요, 선생님이. 자, 참여사무관은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여러분들 노트 필기하죠. 왜 그러죠? 지난 시간에 뭘 했는지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재판정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재판에서 그 사건이 끝나지 않으면 안 되면 다음에 일주일 단위로 계속 다음에 해요. 근데 앞에 내용이 정리가 안 되면 뒤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공부 시간에 노트 필기를 안 하면 다음 시간에 뭔지를 모르고 그냥 가잖아요. 그럼 수업이 제대로 될까요? 절대 안 되죠. 재판에서도 참여 사무관이 있어서 재판 과정의 내용을 듣고 정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법정 서기. 옆에 보면 기록관이라고 해놨네요. 피고인, 죄를 지은 사람이죠. 그래서 형량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유죄가 될지 무죄가 될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판사가 선고를 하기 전에, 즉 판사가 징역 몇 년에 처한다라고 말하기 전에 그 사람을 유죄로 봐야 돼요, 무죄로 봐야 돼요? 무죄로 봐야 된다고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어요. 무죄로 추정한다. 자, 증인은 검사 측과 변호인 측 증인이 각각 달라요. 그죠? 검사 측 증인은 이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벌을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줄 사람들이고요. 즉 검사의 입장에서 유리한 사실을 진실하게, 증인은 증인 선수하잖아요. 진술만을 이야기하겠다고. 변호사 측 증인은 그 사람이 그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검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에요. 또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무죄를 증명하는 변호사의 입장에서 유리한 사실을 진실하게 진술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배심원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는 최근에 생겼는데요. 예전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가 피고인을 놓고 증인에게 질문을 통해서 사실에 근거한 판단을 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오류가 많았어요. 그래서 어떡하죠? 일반 시민들이 그 재판을 보고 이거는 잘했어 잘못했어 라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요. 그걸 배심원이라고 그래요. 외국 영화 같은 데서는 아마 볼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생겼어요. 영화도 뭐 하나 있어요. 그죠? 김영식이라고 하는 그런 그 배우가 나오는 그 국민참여재판의 영화가 하나 있는데 선생님 기억이 안 나네요. 자, 이게 다른 사람이 보니까 더 진실하게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죠. 끝으로 법정에는 방청객이 있어요. 물론 방청객, 또 주요 사건일 때는 기자들도 와서 기사를 쓰죠. 여러분들 있잖아요.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보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최소한 법정 기사가 나와요. 왜냐면 우리나라의 사건, 사고를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에서 이렇게 판단했다. 뉴스나 신문에 많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그러지 말라고 하는 사회적 교육의 역할을 언론은 하는 것이고, 그 언론이 사회적 역할을 할 때 중요한 판단 기준은 법정에서 판결이 이렇게 났으니 이러세요, 이러지 마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시선이 집중되잖아요. 특이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자, 이렇게 우리는 법정에 대한 구성원들을 알아보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잘 보세요. 선생님이 순서대로 해줬는데요. 재판의 순서가 있어요. 이 재판의 순서는 형사재판이에요. 여러분들 책 23쪽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게요. 먼저 재판부에는 누가 있어야 시작이 되죠? 판사, 검사, 변호사, 피고인 최소한 있어야 돼. 그리고 증인까지. 이때 이제 뭐 피고인이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죠. 피고인 진술을 할 때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재판부가 입정을 하면 여러분들 영화에서 보기에 판사님이 입정하십니다. 뭐 자리에 이어주세요. 영화에선 그런데 요즘 그런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인정신문. 이건 뭐냐면 재판장이 피고인 죄를 지은 사람이 맞느냐, 그 사람에게 뭐 이름, 사는 곳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피고인이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재판장이 실수해서 다른 사람에게 뭐 A라는 죄를 졌는데 B 재판을 해서 B 죄형을 주면 안 되잖아요. 도둑질을 했는데 살인죄를 졌다고 하는 재판장에 가서 앉아 있다가 뭐 살인을 사형을 선고한다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피고인이 맞는지, 죄 지은 사람이 당신이 맞아요? 주소, 관계, 뭐 주민등록 번호, 연락처 이런 거 물어보겠죠. 다음에 이제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배심원들이 입장을 해서 배심원 선서를 하고요. 요거는 이제 좀 생략을 해볼 거예요. 저희 학교에서도 모의재판 할 때 생략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재판을 청구하는 이유를 진술을 해야 돼요. 검사가. 그러니까 이 재판은 왜 열렸느냐? 검사가, 판사님이 그러겠죠. 검사는 공소사실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공소사실이 뭐죠? 죄 지은 사실을 쭉 얘기를 해요. 기소 요지를. 그리고 피고인의 의경이 아니라 의견을 진술을 듣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증거조사를 하고, 증거조사는 검사 측에서 이제 하는 거겠죠. 이 죄를 이만큼 지었는데 거기와 관련된 증인, 증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증인과 증거가 나왔을 때 그 증거를 누가 인정하는 거죠? 판사가 인정하겠다, 인정하지 않겠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가 이러한 증인을 이거 제기합니다. 그러면 판사가 그러겠죠? 다시 한번요. 판사가 재판정에서 검사가 A라는 사람은 A-라는 죄를 지었어요.
A-라는 죄의 증거로 A-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판사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 증거에 대해서 변호인 측 동의하세요? 그럼 변호인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동의할 것과 하지 않을 것을 가지고 동의할 수 없습니다. 반대 신문하겠습니다. 반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진실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사, 변호사가 계속 논증을 하면 진실 여부를 확정하는 건 재판장이겠죠. 그죠? 자, 그리고 피고인 신문하고 뭐 증거 조사하고 검사는 최종 의견 진술, 즉 구형을 해요. 이러이러한 재료를 적기 때문에 이렇게 징역 몇 년을 처합니다. 그럼 변호인은 최종 변론을 하죠.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검사의 검소 제기가 불성실하다, 불확실하다, 무죄를 주장하는 거죠. 검사 구형이라는 것은 7번째 동그라미 7번 범죄 죄의 형량을 정하는 거죠. 그리고 배심원들 판결, 그리고 평균하면 배심원들이 이러이러한 자가 인정되니 앞에 배심원 입정 안 했으면 여기도 빠지는 거예요. 2번, 3번하고 9번은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배심원이 죄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마지막으로 재판장이 판결문을 써서 직접 선고를 하면 재판은 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논리적이어야 되고 어떤 결과의 원인이 정확하냐 정확하지 않느냐, 증거가 정확하냐 정확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계속 추정해서 따집니다.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우리가 법정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 우리 배워봤을 거예요. 선생님이 법정 확인하기라고 얘기를 하고 RA를 하는 법조인의 자리는 첫 번째, 재판을 공정하고 질서 있게 진행해서 주장과 변론을 사실에 근거해서 진행하고 선고 동그라미 하나 하면 누구죠? 1번이에요. 재판장. 2번은 배석판사예요. 그죠? 좌우에 배석판사. 그러니까 1번은 주심 재판이고 좌우에 있는 2번 같은 사람은 배석판사라고요. 자, 두 번째 줄 볼까요? 피고인이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도우며 피고인의 죄가 무죄임을 주장하는 자. 누구죠? 자, 여러분들 좀 이거 뭐지? 그럴 거예요. 근데 피고인 옆에 누가 앉죠? 변호사가 앉아요. 피고인이 죄를 지은 사람이 검사 측에 앉지 않아요. 그죠? 그렇다면 피고인이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돕는 자, 변호사의 자리는 몇 번이죠? 5번. 5번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뭐 국가를 대신해서 피고인의 죄를 밝히고 죄용을 주장하는 기소, 즉 구형을 하는 자는 누구죠? 4번 판사. 세 번째 똑같은, 네 번째 똑같은 거네요. 선생님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만 알면 되고, 네 번째도 똑같이 변호사 5번. 3번은 뭐죠? 3번? 3번은 법원 사무관들, 법원을 기록하는 사람들이죠. 법원을 기록하는 사람들. 그렇게 4, 5 그러면 되고, 배심원적은 표시가 됐고요. 그죠? 4번은 검사. 2번은 설명했죠? 배석관사라고. 여러분 다음 시간은 18쪽이 아니라 이거 선생님이 또 PPT를 잘못했네요. 24쪽부터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는 사실은 24쪽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선생님과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해봐요. 그리고 선생님은 중간중간에 질문을 좀 던지도록 할게요. 함께 생각하면서 진행하는 수업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